5월은 가정의 달, 소중한 가족에게 마음을 전하는 달. 하지만 1년 365일 대한민국을 지켜야 하는 대한민국 군인들에게 그럴 시간이 어딨어? 라고 생각했다면 나라도 지키고 가족도 지키는 대한민국 군인은 욕심쟁이 후후후 라고 생각했다면 궁금하면 가정의 달 특집 제1부 국방 포커스. 국방 포커스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아 대한민국 군인들은 어떻게 나라와 가정을 지키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정말로 꼼꼼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네. 일가정 양립 워라밸. 사실 이건 정말 중요하지만 이 군인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답변해 주실 분들 빨리 만나보죠. 네. 군과 가정의 행복한 균형을 위하여.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양성평등정책과장 박순양입니다. 일도 가정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기택입니다. 일 가정 양립은 행복한 대한민국의 첫걸음. 안녕하십니까. 서울사이버대학교 권구순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은 가족과 관련한 특별한 날들이 많습니다. 예, 어떤 날들이 있는지 짚어볼까요? 맞습니다. 5월 1일은 열심히 일한 당신 감사합니다. 근로자의 날. 5월 5일은 대한민국의 미래죠. 어린이날. 5월 8일은 하늘보다 더 높은 분들 어버이날. 5월 셋째 주 월요일은 대한민국을 짊어질 젊은 피 성년의 날. 5월 21일은 둘이 하나가 되는 부부의 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날들이 모두 법정 기념일인데요. 5월은 이렇게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마음을 전하는 날들이 많습니다. 잠깐만요. 그런데요. 지금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전에 지금 대한민국 군인의 어깨가 너무 무겁습니다.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의 달에도 국가를 지키느라 너무너무 힘들어요. 바쁜 거 아닙니까? 군인들? 예, 바쁘기는 하지만 그죠. 국방부는 그 국내 양성평등 정책 추진에 있어서 그 안전한 국방, 그다음에 양성평등한 국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특히 5월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의 달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일가정 양립 지원, 가정의 소중함도 깨닫고, 그다음에 국방의 임무도 어떻게 하면 일가정 양립 지원을 잘할 수 있을까? 일가정 양립 지원이 결국 국방 양성평등 정책 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네. 두 분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도 이제 공부하고 있거든요. 근데 약간 좀 낯선 단어예요.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 정책이 좀 그죠? 낯설으니까. 네. 네네. 양성평등 정책이라는 것은 남성과 여성이 우리 모두가 인간적인 어떤 존엄성을 최대한 누리면서 그다음에 책임과 권리, 의무를 공평하게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양성평등 정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양성평등 정책이라든지 인식의 확산, 이것이 전 세계적인 인류 보편의 지금 현상이고, 이러한 추세에 맞춰서 국방부도 2020년부터 양성평등 기본정책을 수립해서 국방 제 분야에 양성평등 정책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 성별에 따른 차별이라든지 편견 없이 모든 군인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면서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군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다면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방 개혁도, 국방 개혁의 목표인 어떤 그 강한 군대, 그것도 조속히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설명해 주시는데 네. 국방에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작 군인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의심이 많습니다, 지금. 예. 네.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좋습니다. 지난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국방부의 의뢰를 받아 진행한 군조직 양성평등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 군의 양성평등 수준은 꾸준히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시범조사를 했던 2016년 80점 이후 매년 증가해서 2020년 양성평등 지수는 88점으로 2018년 86점보다 2점이 높아졌습니다. 자, 80점에서 88점 됐다. 좀 예를 들면 저희 아이가 80점 맞았다가 4년 뒤에 88점 맞았다.
이제 8점 오른 건데 이게 좀 많이 오른 건지 일단 궁금하고 일단 그러니까 90점이 안 됐다 이 그렇지. 말씀이신 것 같아요. 8점 맞아야죠, 사실. 88점. 네. 물론 보시는 분마다 평가가 다를 수 있겠지만 일가정 양립제도 이용에 대한 군 조직 구성원의 인식과 평가가 단기간에 변화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지난 4년간 꾸준하게 점수가 개선된 것을 높이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뭐 점수가 많이 오른 거네요. 그러니까 그죠? 점수가 오르고 있으니까 그만큼 국방부의 어떤 양성평등은 점점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 같은데 일가장 양립 이게 무엇인지 좀 개념 정도 좀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 이 이슈가 왜 중요해지고 있는지 전문가들 의견을 좀 더 듣겠습니다. 권 교수님. 네,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여성들의 경제 활동 비율이 굉장히 올라갔죠. 이것은 사회 경제적으로 큰 변화의 동인이 됐습니다. 예. 2019년 OECD 회원국들의 여성 경제 활동 인구의 비율을 보면 65.1%이고 한국도 60%에 달합니다. 근데 저희가 눈여겨 볼 것은 바로 기혼 여성들의 경제 활동인데요. 네. 영국만 해도 1911년에 9.6%인데 1981년을 기점으로 47.2%로 늘었고 독일도 1907년에 26%에서 1980년에 40.6%로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일과 가정의 양립이 선택이라기보다는 이제 더 많은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정책 이슈가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이를 우선시하는 사회에서 일과 가정 생활이 이제 양립하는 그런 변화의 시대에 돌입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19년에 통계청에서 제시한 그 일 가정 그 양립 지표를 보면 일과 가정 생활 중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라는 질문에 네. 드디어 이제 비슷하게 여긴다라는 수준이 오. 44.2%로 이를 우선시한다라는 비율에 42.1% 응답을 처음으로 앞서게 됐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더 획기적인 변화인데요. 네. 미국의 중견 소프트 기업인 팩트셋에서 직원 2,000명을 따로 추출해서 설문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92%에 달하는 직원들이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이 중요하다라고 응답을 한 바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계적인 추세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특히 유럽 연합의 회원국들, 특히 북부 유럽 같은 경우는 가정의 가사의 분담과 특히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 남성이라든지 여성이 좀 더 자유스럽게 유연근무나 또 재택근무를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비율이 높다라는 그런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네. 주요 선진국 사례 설명해 주셨는데 박사님도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일생활 균형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직업을 선택하는 요인 가운데 수입, 안정성, 적성, 흥미 또는 발전성과 장래성과 더불어서 근로시간을 중요하게 그렇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일생활 균형이 어려운 조직은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의 2016년 조사에 의하면 대표적인 일생활 균형 제도인 유연근로제도를 도입한 기업의 92.8%가 제도 시행 결과에 만족하고 유연근무 제도를 도입을 통해서 생산성 향상이나 이직률이 감소했다고 하는 기업이 92%로 나타났습니다. 네. 과장님, 박사님과 교수님의 말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국방부의 일 가정 양립 지원 추진 배경 역시 이와 동일한 건지. 예, 맞습니다. 지금 권 교수님이나 전 박사님이 하신 말씀하고 국방부도 어떤 동일선상에서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이 추진하게 되었지 않는가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군에서도 이제 저출산으로 인한 어떤 다 실감하고 있는 부분인데 병력 자원이 감소되고 그다음에 기술 집약형 군 구조 개편으로 인해서 여성이 이제 우수한 여성 인력이 국방 분야로 이제 대거 진출을 하면서 그동안 오로지 육아라든지 출산이라든지 임신, 가사 이런 것들은 여성의 전유물로 생각했지만 이것이 여성의 일이 아니라 남성, 여성, 그다음에 국방부 조직이 같이 책임져야 할 그런 어떤 가족 신화적인 어떤 그런 문제로 같이 인식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네. 그런 출발 선상에서 국방부도 1999년부터 모성보호제도라든지 육아휴직제도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국방부 자체도 어렵다라는 인식 하에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를 뭐 육아휴직 이후부터 지금 뭐 탄력 근무 제도라든지 육아 시간 이런 제도를 발전시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 국방부의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결국은 여성 인력 확대로 촉진이 됐지만 지향점은 남녀가 함께 일할 수 있는 조직 문화 조성이네요. 맞습니다. 네. 가족 친화적인 군 문화가 지금 조성이 되고 있는데 일가정 양립 이 제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제도가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 제도를 저해시키는 요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교수님, 어떤 요소들이 특히 이 일가정 양립 제도에 이렇게 좀 불편하게 하는 요소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 가정의 양립과 균형은 우리 직장인들, 특히 신체적, 정서적, 그리고 또 정신보건적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인식차와 또 회사의 직무 환경이라는 것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직장 내에서 이 개발 시대와 또 구조조정 시대를 겪은 60, 70년대 관리자급. 저도 한때는 X세대에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여기 세대에 편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개인주의와 또 디지털 문해력이 뛰어난 80년대생 밀레니얼 세대, 그다음에 90년대생 Z세대는 네. 바로 일과 가정의 양립, 여기에 대해서 좀 색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양 세대 간에 어떻게 보면 인식차가 여전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많은 기업, 특히 이제 고용주들이 이러한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 이러한 것이 직무 환경을 이렇게 마련을 해주면 좋은데 네. 여전히 이러한 것이 어떻게 보면 비용을 절감하고 또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생산성 향상으로까지 이어진다라는 그런 확신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직무 환경이 제도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봤을 때 저희가 영국의 스코틀랜드 법원행정처가 있습니다. 52개의 법원과 또 1000여 명의 직원을 공무원들을 좀 관리하고 있는 이 행정처인데요. 공무원 기관이면서도 선택 그 출근제라든지 일주일에 특정 날을 지정해서 재택근무를 한다든지 네. 또 하나의 업무를 2명이 분담해서 업무의 부담을 줄인다든지 또 긴급한 일이 있을 때는 긴급 휴가 제도를 쓴다든지 또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서 또 봉사 휴가를 준다든지 이런 다양한 워라벨을 균형을 맞추는 그런 제도를 시행해서 아주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그 세대 간의 일가정 양립 제도에 대한 그 인식 차이 극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도 의견 있으시죠? 예. 일가정 양립을 저해하는 요소는 뭐 대체 인력 같이 일가정 양립제도 시행에 필요한 기반이 아직 마련되지 못했다든지 조직 구성원의 인식 부족 그리고 조직 문화가 아직 미비한 것 같이 아주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일가정 양립 조직 문화의 미비가 중요한 저해 요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일가정 양립제도와 같이 여러 제도들이 상당히 선지적으로 시행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일가정 양립제도가 실행되지 못하는 것은 일가정 양립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조직 문화가 또는 분위기가 아직 형성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조직의 장이라든지 관리자 그리고 조직 구성원 모두가 일가정 양립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와 분위기를 조성하고 일가정 양립제도를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맞습니다. 조직 문화가 정말 중요하죠. 그렇다면 1년 365일 나라를 지키는 이 군인들, 우리 그 장병들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걱정이 돼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지난해부터 이제 코로나19 계기로 재택근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 결과 기업 인사 담당자도 그리고 근로자도 매우 만족했다고 하는데 이 혜택을 우리 군인들은 못 누리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그 군의 업무는 일반 뭐 기업이라든지 민간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보안 업무 그렇죠. 보안상의 이유 때문에 그 재택근무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무조건 또 제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은 장군급 지휘관
재량하에 그 사람의 어떤 임무라든지 보직 이런 것들을 그 고려해서 제한적으로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그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그 군인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네, 예. 저도 질문 하나 있습니다. 예.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네. 이 개정 남녀 고용 평등법에 가족 돌봄 휴가가 신설된 데 이어서 코로나19 확산으로 기간이 더 연장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이 유치원, 학교 등의 이 휴교 장기화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돌봄 휴가 확대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아, 예, 맞습니다. 따끈따끈, 그러니까 지난달 4월 20일부로 시행이 됐는데요. 그동안 저희 그러니까 공무원이나 민간인들 대상으로 해서는 가족 돌봄 휴가라고 했는데 저희는 자녀 돌봄 휴가라고 해서 3일 있었고 그다음에 그 대상도 손자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코로나 상황을 접하면서 기간도 10일로 연장이 되었고 그다음에 대상도 자녀뿐만 아니고 뭐 부모 그다음에 손자녀까지 확장이 되었고 사유도 뭐 자녀들의 병원 진료라든지 학교 상담 뭐 그다음에 학교가 쉬어나가나 휴교하는 그런 코로나 상황에서 그런 시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돼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탄력적인 시행 너무 네. 좋네요. 네, 유연한 제도 필요하죠. 예. 사실 그 일가정 양립의 핵심은 바로 보육 지원입니다. 이거 어떤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요즘에 아이 태어나기 전부터 대기를 걸어놔요, 어린이집에. 그 좋은 어린이집은 뭐 3, 4년 정도 기다려야 됩니다. 이거 어떻습니까? 지금 대기 걸어 놓으셨습니까? 저는 다행히도 대기를 일찍 걸어놔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다행이십니다. 사실 저도 제가 이 양성평등 정책과장을 하면서 놀랬던 게 군의 보육 지원 시설이 정말 잘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현재 군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시설이 139개입니다. 그리고 올해 짓는 그 시설이 9개. 그래서 올해가 이제 완료가 되면 147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45개의 그 공동육아 나눔터라고 하는 그런 그 시설도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리고 저희는 그 민간하고 다르게 더 강화해서 민간 같은 경우에는 300세대 이상의 집이 있을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짓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관사가 100세대 이상이면 무조건 반드시 의무적으로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아쉽게도 저희 그 어린이집 시설에 들어가려면 1.3대 1. 역시 경쟁이 높아요. 경쟁이 높은 건 아닙니다. 그죠, 다른 데는 거의. 아까 보시면 그렇죠. 3년, 4년 민간에 비하면서 높은 건 네, 아니지만. 제 정말 좋은 데는 30대 1이에요. 네, 맞습니다. 어린이집이 네. 진짜로. 네.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복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아이나 일가정 양육 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날카로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려울 거예요. 갑자기 훈련이 잡히거나 당직 근무가 생기면 이거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런 일이 상당히 많죠. 다른 적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가 군이 어떤 군입니까? 2019년. 그러니까 어린이집 내에서 20인 이상 어린이들이 있는 그런 시설 내에는 야간 보육 전담 교사를 두어서 그러한 그 어떤 그 탄력적으로 야간 보육 시설 어떤 소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도 5분 대기조가 있는 거네요. 거의 비슷한 그런 시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방 개그맨님, 네네. 혹시 국방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른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 있으십니까? 너무 알고 싶죠. 예. 이럴 땐 뭐다? 좋습니다. 알아두면 똑똑해지는 신기한 국방 지식. 그것이 알고 싶은 지식 포커스.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피로가 싹 풀리는 게 우리 아들 누굴까? 난 아영이가. 안녕하십니까. 다이어트 지식 포커스. 오늘의 포커스는 워라벨이란 말을 아십니까? Work Life Balance. 우리말로 일과 생활의 조화,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은 어떨까요? 우리 군인의 워라벨 든든하게 지원해줄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궁금하십니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군인들이 꼭 알아둬야 할 일과 가정 양립 지원제도 베스트 5 지금 시작합니다. 임신이요? 축하드려요. 6주네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베스트 5 5위 축임신 경사났네 경사났어. 이럴 때 필요한 건 임신 검진 휴가. 여군 및 여군무원을 대상으로 임신 기간 중 검진을 위해 열흘의 검진 휴가가 짜잔 하고 주어집니다. 반일 또는 하루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3일 이상 연속해 사용할 경우엔 임신검진 관련 증빙자료 제출이 필수라는 사실. 여기서 잠깐, 배우자의 임신으로 남편이 검진에 동행하는 경우 이것도 임신검진 휴가 사용이 가능할까요? 임신한 여군 및 여군무원만 사용 가능하다는 사실 명심 또 명심. 내 마음속에 저장. 알아두면 쓸모있는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베스트 5 4위 소중해 뱃속의 아기를 위한 시간 너무나 소중해 모성 보호 시간. 이 역시 임신한 여군 및 여군무원을 대상으로 휴식 또는 병원 진료 등을 위한 일일 최대 2시간의 여가 시간이 허용됩니다. 단 모성 보호 시간을 사용할 땐 일일 최소 근무 시간 4시간은 꼭 지켜야 한답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베스트 5 3위 아하, 경이롭구나 경이로워. 아기와의 첫 만남. 1. 잠시 안녕. 본격 육아 스타트. 출산 휴가. 이 제도로 말할 것 같으면 남자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10일 휴가, 출산 당일부터 90일 이내에 사용 가능하며 1회 분할 사용도 가능하답니다. 와우. 그렇다면 여군 및 여군무원의 경우는 출산 전후로 90일, 다태아일 경우 120일. 혹시 출산 휴가를 여러 번에 나누어 쓸 수 있을까? 네네, 있습니다. 단 유산 또는 사상 경험이 있는 여군 및 여군무원, 출산 휴가 신청 당시 나이가 35세 이상일 경우, 그리고 유산 또는 사산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에만 해당. 최장 44일 범위 내에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군의 경우 출산 휴가와 연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두시길. 알아두면 쓸모있는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베스트 5 2위 바쁘다 바빠 시간은 없고 할 일은 많은 육아, 그래서 준비한 제도 육아 시간. 만 5세 이하 자녀가 있는 군인 또는 군무원을 대상으로 육아를 위해 필요한 경우 24개월 내 1일 최대 2시간 사용이 가능한 육아 시간. 역시나 모성 보호 시간과 중복 사용 불가. 1일 최소 근무 시간이 4시간 근무 후 사용 가능. 만 5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사용은 가능하나 동일한 날 사용은 안 된다는 사실 메모 필수. 알아두면 쓸모있는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베스트 5 대망의 1위 중성 3일에서 10일로 연장 명받았습니다. 기존 3일에서 10일로 연장된 자녀 돌봄 휴가. 장애인 자녀 또는 손자녀가 있는 군인에게 학교 공식 행사 참여 및 병원 진료에 동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간 10일의 휴가가 주어집니다. 단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 공식 행사가 아닌 수능 시험, 방학 등의 사유로는 사용 불가. 부부 군인의 경우 각각 사용 가능. 코로나19로 인한 휴교 시 자녀의 긴급 돌봄을 위해서도 자녀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과 가정 2마리 토끼 모두 놓치지 않을 거예요. 가와 만사성 행복한 가정을 지키는 우리 군이 국가도 잘 지켜내지 않겠습니까? 국가 안보와 가정의 평화를 지켜내는데 남녀 구분이 없듯이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일과 가정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아, 정말 촘촘하게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 활용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과장님 제도 활용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더 설명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를 사용하는 인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 같으면요,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그다음에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군인이 사용할 수 있고요. 탄력 근무 제도는 12세 미만의 자녀를 둔 군인이 사용할 수 있는데 특이한 것은 육아휴직이나 탄력 근무제는 19년도나 20년도에 여자 같은 경우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그 남성의 경우에는 그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 157%. 오. 그리고 그 탄력 근무제 같은 경우에는 107%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의 그 사용 인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육아 시간은 만 5세 미만의 어린이를 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일일 2시간씩 사용할 수 있는 건데요. 뭐 이거는 남녀 다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그 남성이 19년 대비 149%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뭐 어쨌거나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가 국내에 많은 부분 정착되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군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일가정 양립제도 활용이 제대로 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특히 남군들 활용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 육아는 남자들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함께거든요. 육아는 함께입니다. 하지만 과장님, 제가 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보니까 우리 군의 양성평등 의식이 뭐 개선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요 근거가 있습니까? 국방 개그맨님, 네네. 아까 우리 전 박사님께서 그 양성평등 지표조사해서 뭐 88점으로 늘어나는데 네네네. 야, 뭐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그 양성평등 지표조사가 작년에 그러니까 2020년 102개 부대 9,7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일일이 다 설문을 조사한 겁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매년 양성평등위원님이라고 그 민간인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네네. 그분들하고 이제 야전에 나가서 이제 지휘관도 만나고 뭐 현장에 이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나가기 전에 거의 그 부대 인원들의 한 80% 설문을 듣는데 설문을 하면 그 의식이 상당히 그 전년도 설문과 비교를 하면 상당히 늘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직접 어떤 그 간담회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도 의식이 많이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네. 90점대로 한번 좀 올라가 봅시다. 네. 힘내십시오. 알겠습니다. 내년에 이 방송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네네. 근데 이제 앞서서 과장님께서 우리 군의 일가정 그 지원 제도 활용을 설명해 주시면서 특히 남성들의 이용 제도 그 증가 추세를 설명해 주셨어요. 교수님의 평가를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저도 깜짝 놀란 것이 혁신적인 민간 기업에서 도입할 만한 이런 훌륭한 제도가 이 군에서 시행되고 있다는 것에 굉장히 많이 놀랐고요. 네. 또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남성 군인들이 이러한 탄력 근무라든지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한다는 굉장히 고무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이러한 것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확대된다면 이제 직무 만족도가 당연히 높아지겠죠. 네. 그러면 정말 살만 나는 일터가 되는 이 대한민국 강군, 대한민국 강군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일가정 양립 제도가 잘 활용되고 있다는 거 역시 이거는 강군 건설에 또 초석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 강조해 보고 싶습니다. 또 군 조직은 그동안 여성의 비율이 좀 적었기 때문에 여군 인력 확대에 따른 어색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때문에 양성평등 이 의식 개선은 매우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전 박사님, 우리 군의 변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잘 아시는 것처럼 군 조직은 대표적인 남성 중심 조직이고 여군 인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은 이런 변화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살펴본 것 같이 군 조직 양성평등 지수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군 조직 양성평등 지수의 개선은 각 부대의 지휘관, 남녀 군인 등 조직 구성원들이 여군 인력 확대라는 조직의 변화에 맞춰서 양성평등 의식, 조직 문화, 제도를 변화시킨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네. 따라서 정기적인 양성평등 지표 조사를 통해서 우리 군의 양성평등 의식과 조직 문화 실태를 진단하고 네.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제 그 제도가 잘 정립되어 가고 있다라고 해주셨지만 또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전수조사, 실태 파악, 점검 이거 꾸준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국방부와 이제 각군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어떻습니까? 전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가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잘 시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네. 아울러 또 부정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가 군 전투력 향상에 정말 기여하는 것이야? 라고 하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고 또 대표적인 것이 육아휴직 인원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 육아휴직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인력이 제대로 충원이 되지 않다 보니까 네.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감이 있고 또 그 부대 입장에서는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일가정 양립 지원이 정말 우리 군 전투력 상승에 기여를 하는 건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책임감도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러한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가 보다 더 효과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미비점에 대한 보완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가정 양립 이 제도에 대한 의식과 이 문화 수준이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선결과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양성평등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특히 남편들이 먼저 변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보, 나 잘했지? 아유, 내일 반찬 맛있는 거 나오시겠어요? 변해야 됩니다. 네, 적극 추진해야 됩니다. 네. 영진 씨 변하고 있습니까? 저 변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우리나라의 그 양성 수준 어디까지 와 있는지 또 어떻게 진단해야 되고 또 중요한 거는 진단해서 끝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향상시켜 나가야 되는지 박사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학회나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해외 지인들을 만나게 되면 이제 K 드라마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보면 여성 CEO가 나오고 또 팀에서 여성이 팀 리더가 되면서 이제 사랑 전선에도 이런 연하의 남성과 사랑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은 참 양성평등이 앞서가는 나라가 아니겠느냐로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양성평등이라는 것은 자원과 기회의 접근성의 관점에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요즘은 이제 한국도 이런 조건이라든지 이런 그 자원의 접근성에 있어서 큰 진전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네. 실제로는 역차별까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실제로 교육과 건강 분야에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그런 뭐 자원이라든지 그 기회의 접근성이 상당히 높아진 걸로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경제 활동과 정치 권한 강화 분야에 네. 있어서는 좀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제 발표하는 2020년 성격차 지수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108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경제적 기회에서는 127위고 정치 권한 강화에서는 79위를 차지한 거죠. 그래서 이런 정치와 경제라는 분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 성차별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우리가 보통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저희가 잘 인지하고 이거에 대한 차별을 우리가 정말 보았을 때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에 네. 대한 많은 고민들이 이런 일상생활에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사님 또 다른 또 의견 있으시죠? 예, 정부는 그동안 우리나라 양성평등 수준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리고 가정, 학교, 직장 등에서 여러 가지 상당한 개선의 성과들을 얻은 게 또 사실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 격차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크고요. 출산 양육기 여성들의 경력 단절 현상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어떤 그 제도적인 개선과 더불어서 양성평등 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남성과 여성의 어떤 상호 파트너십을 네. 저희가 인식을 하고요. 일가정 양립 문제를 남녀 모두의 이슈로
이렇게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군 조직 내 양성평등 의식 향상은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군사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걸 좀 받아들여서 우리 군이 좀 하면 좋겠는데 이 권 교수님, 우리 군에서 도입할 좋은 제도 이런 거 있을까요? 예, 또 미군을 좀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 미군 같은 경우는 여군에게 90% 이상의 임무를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1991년 걸프전이 돼서야 네. 여군도 이제 전투 연기한 임무에 투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리스크 룰이라는 것이 제정된 이후부터 이것이 가능해졌는데요. 근데 미국이 안고 있는 이 차별의 문제는 이런 성차별 문제 이전에 이 군에 많은 이주민들이 들어오면서 입대를 하면서 다양한 인종들이 함께하면서 있는 인종의 어떻게 보면 차별 문제가 먼저 대두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미군은 1971년도에 군 인종평등교육원이라는 것을 설립을 해서 예. 이러한 그 어떻게 보면 인종 차별에 대한 문제를 좀 평등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많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여군들이 또 많이 입대하면서 이 차별의 문제를 좀 더 큰 시각에 봐서 바라보자 해서 1979년에 군 평등 기회관리 교육원으로 확대 개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이 차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고요. 이곳을 수료한 인원이 5만여 명이 되는데요. 이러한 수료생들이 군 조직 각 곳에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면서 이러한 평등의 문제를 극복하는 그러한 좋은 제도가 있었는데요. 우리 한국도 이제 성차별의 문제도 있지만 또 다문화 가정에서 이제 입대하는 인력들도 늘어나기 때문에 예. 좀 더 큰 시각에서 이러한 차별을 극복하는 그런 교육 체계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1991년도 그 걸프전 때 여군들이 처음에 전투병과에 참가를 했을 때 미군들도 들썩들썩 거렸거든요. 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여군들이 실전에 참전을 했다가 피해를 입고 그게 안 된다 뭐 이런 의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30년 지나니까 이제는 뭐 여군들이 전투병과에 가는 게 당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이 군 내에서 여성들의 이 인식의 변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정말 이제 두 분 전문가 또 과장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서도 할 일이 있지만 또 이제 군에서도 특별히 해야 될 일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이제 실질적으로 여군 출신이시면서 또 현재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제한점은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시는지 어떤 과제에 대해서 뭐 이렇게 조금 더 이런 방안이 있다,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글쎄요, 뭐 저희가 정책 부서이기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그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에 관한 그 야전의 의견을 가장 많이 듣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지금 불편한 것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제도적으로 갖춰야 될 미비점이 무엇인지를 먼저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필요를 저희가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재 이제 제도화된 그런 그 제도나 어떤 그런 그 어떤 시행상의 어떤 문제점 네.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더 중요한 이런 것들이 다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인식의 개선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라고 많은 제도들이 있는데 이런 제도들을 또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을 찾아가면서 이런 제도들이 있으니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소개 교육도 상당히 중요하고 전 그 군인들이 우리 국방부에 근무하는 모든 군인들이 이런 제도를 100% 활용해서 일과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군인들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과장님 계획이 많습니다. 제도 미비점도 또 개선해야 되고 우리 현장에서 이런 제도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이제 홍보도 하셔야 됩니다. 네, 계속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 가정의 달을 맞아서요. 우리 군의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사실은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잘 실천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뭘 하면 더 좋을지에 대한 의견을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언과 바람 부탁드리는데요. 우선 전 박사님. 이미 말씀을 나눈 것 같이 이 일가정 양립을 여성만의 이슈가 아닌 남녀 모두의 이슈이고 일가정 양립 정책이
조직과 조직 구성원 모두가 윈윈하는 정책이라는 네. 그런 인식을 저희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가정 양립제도의 어떤 실질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군 조직 구성원 모두가 일가정 양립제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조직 문화가 조성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말씀해 주신 내용 하나도 빠뜨릴 게 없습니다. 네, 교수님. 예, 이 군은 지휘 체계에 기반한 수직적 문화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역시 지휘관 분들부터 먼저 솔선수범해서 일 가정 양립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부하 장병들에게 또 권해주는 그러한 문화가 빨리 좀 정착되고 확산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이 많이 활성화되면 아마도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양성평등 인식 점수가 조만간에 90점을 돌파할 거라고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교수님께서 교육에 좀 더 책임져 주시고 좀 우리 군을 위해서 좀 애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기회를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네. 예. 저는 그 전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남녀 모두의 이슈다. 이게 어떤 특정 어떤 젠더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남녀 모두의 이슈라고 하는 그런 접근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군 조직 문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그 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저도 상당히 그 동감하는 측면인데 지휘관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부대원 중에서 누가 모성 보호 시간을 활용해야 되는지, 누가 또 육아 시간을 활용해야 되는지를 먼저 알고 선제적으로 조치해 줄 수 있는 지휘관. 그런 지휘관한테 그런 부대에 충성하지 않을 군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그런 그 지휘관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뭐 탄력 근무라든지 육아 시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먼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대. 그런 부대가 일가정 양립 지원을 정착시킬 수 있는 부대가 아닌가. 그리고 그런 부대일수록 그런 부대가 많을수록 더 그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대가 아닌가 감히 생각하면서 그 전 부대가 이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고 저희 과는 이러한 그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를 통해서 행복한 가정 그다음에 강한 군대를 만드는 데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결국은 일가정 양립 제도가 잘 확립이 되면 이거는 정말 전투력 향상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요. 네. 또 군 사기 진작에 뭐 지름길인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 잘 들어봤지만 자, 잠깐만 국방 포커스 시그니처 요점 정리 너무 길게 하셨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말 알기 쉽게 한 줄로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 일가정 양립은 땡땡땡이다. 일가정 양립은 권리이자 의무이다. 권리이자 의무. 네. 좋습니다. 네. 네, 뜻깊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군 합리적인 어떤 양성평등한 일가정 이 제도가 잘 구축되고 있다는 것을 좀 사실은 오늘 확인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네. 하지만 한 해 한 해 이 제도가 체계적으로 잘 정립돼서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강한 국방 그리고 안정적인 복무 여건이 잘 조성되기를 또 기원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애써 주시고요.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튼튼한 국방부위원을 위한 행복한 균형 잡기. 남녀군이 모두가 혜택을 누리면서 양성평등한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응원하면서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그래, 결심했어. 다양한 정책이 마련됐지만 실제로 변화가 이어지고 있을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와야지. 그래 결심했어. 다양한 정책이 마련됐지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 솔직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육해공 현역 장병들을 초대해야겠다. 예스! 국방 포커스 가정의 달 특집 제2탄 국방 양성평등 정책 실전편. 궁금하면 국방 포커스. 본방사수.